98쪽이지요? 네. 98쪽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 삼교 회통사상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크게 산어사상 특강 책에서 제가 이제 편집을 하기를 맨 앞에는 그 화엄사상과 모든 교학사상, 선생님께서 사교, 금강경, 원각경, 기신론, 그 다음 득엄경, 그 다음 그 앞에 배우는 치문, 초가심, 자경문, 모든 이런 경전들의 서문들, 맨 앞에는 화엄경을 받고 이어서 이제 전부 교학의 모든 경전들의 형태를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선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참선에 관해 가지고 선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서장이라든지 보조보고 육조단경 이런 것들을 보고 큰 스님 상당법문, 그 다음에 선법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쭉 했습니다. 과연 참선이란 무엇이며 화두 공부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 문장들을 큰 스님의, 하나 스님의 문장들을 뽑아서 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교화선을 했습니다. 불교적인 내용을. 그러는데 타너 스님의 사상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불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교, 도교, 불교 이 세 가지 전체를 회통하셨다. 다 삼교 성인이 근본이 다르지 않다. 근본이 같다. 천하의 무의도여 성인의 무양심이다. 천하에 두 도가 없고 모든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다라고 했던 순자 해패편의 말씀, 그 말씀이 꾸준히 내려와서 유교가 불교를 비판하고 불교를 비방할 때 이 말들을 주로 사용을 하면서 근본 진리에 두 도가 있을 수 없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하듯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분별심을 내지 말고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타너 스님의 사상의 핵심이, 또 하나의 핵심이 이 삼교 회통 사상인데, 그 유불선 삼교 회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화엄과 선이라는 겁니다. 화엄은 모든 것은 서로 장애가 없다. 모든 강물은 결국 하나의 바다로 돌아가게 된다. 이게 화엄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무병별하지 않는다. 취사하지 않는다. 바다는 이 강물은 받아들이고 저 강물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강물은 깨끗한 것만 받고 더러운 오염된 폐수는 바다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바다와 같이 우리가 이 화장자금 세계해 할 때 늘 바다해를 씁니다. 화엄에서. 타너 스님이 워낙 이 화엄에 정통하시고 평생 화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교나 도교나 기독교까지 모든 성인의 말씀에 일치되는, 하나로 회통될 수 있는, 귀일하는, 하나로 결국 귀결되는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분별하지 않도록 가르치셨다. 우리 종교 좋고 너희 종교 나쁘다. 그런 법은 세상에 없다. 그런 그 아상 인상이 이 우주 법계를 오염시킨 것이다. 내 것이 옳고 네 것은 그르다. 선악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결국은 지금 모든 불행을 낳게 된 것이다. 지금 기독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뭐 IS나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나 옳고 너 그르다 이 말이죠. 근본 이치가 하나라는 걸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유불선 삼교 이야기를 할 때에 불도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표현할 때 불교가 근본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불도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불교를 맨 앞에 쓰는 거죠. 이렇게 불교를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도교를 쓰고 그 다음에 유교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타나 스님 그렇게 안 씁니다. 전통적으로 써왔던 방식 그대로 그냥 씁니다. 유, 불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말이죠. 도교라고 하지 않고 선, 신선선자를 써가지고 선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도교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타오이즘 이래 가지고 이 노자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종교 사상을 도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는 이 고유명사 여기 도교에만 해당하는 그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전부 도학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이 사상의 핵심이 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라고 쓰지 않고 유불선이라고 이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불교를 맨 앞에 내세워서 이렇게 해서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유불선이라고 하는 삼교를 얘기할 때 하나씩 그냥 유불선이라고 한다. 왜 그러느냐? 유라고 하는 것은 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유교라고 하는 거는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되고 남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고 자기가 어디든 조직에 있으면 멸사봉공해야 되고 그렇죠? 나 사적인 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거 이거에 있어서 이 공을 먼저 해야 된다. 공익이라 그러고 살이라 그래요. 그죠? 요건 사적인 이익이고 요것도 이익인데 이건 공적인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사실 이 리자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자리이타 이렇게 쓰죠? 자리이타입니다. 불교 수행해가지고 회양 어떻게 하느냐? 나를 이렇게 하고 남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또 이거 요익 중생이라고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리라고 하는 거를 사리사욕이라고 하는 데는 안 좋은 말이지만 자리라고 할 때는 표현할 때는 이건 이익되게 한다. 이건 단순한 욕망을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형태가 아니라 반야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 반야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스스로 자자는 앞으로 한문이 나오면 용법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타는 남을 이롭게 한다가 되지요? 목적어잖아요. 근데 자자는 리자라고 하지 않지요. 요건 도치가 됩니다, 늘. 그래서 요게 자자는 스스로 이롭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자지만 요게 목적어입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고.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해한다 이런 표현 쓰지요. 그럼 뭡니까? 스스로 해치고 이렇게 보통 해석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해친다는 뜻입니다. 이게 목적어가 됩니다. 자위한다, 자기를 위로한다. 자존감, 자기를 높이 받든다. 이렇게 되면 목적어가 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 이타라고 하는 거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리자라고 해야 되는데 반드시 요건 도치된다. 그래서 이게 자자가 목적어다. 그래서 이 유불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타너 스님은 뭐라 그랬냐 하면 유교는 세상 사는 얘기가 8알이다. 80%는 세상 사는 얘기다. 인간관계 얘기다. 태어나면 딱 부모가 계시고 그 다음에 벗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승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어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조직에 가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 어딜 가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인사를 잘 못한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데 인사만 잘해도 된다. 인사만. 어딜 가도 인사만 싹싹하게 해도 조직 내에서 쫓겨날 일은 잘 없다. 이게요. 그 기본 하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유교는 인간이
해야 될 기본입니다.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핵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지요. 이게 이제 친족이 서로 떨어져서 부모님도 안 모시고 사는 형태, 부부 중심의 그 사회인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조부모의 그 교육을 못 받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친척들의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공적인 거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죠. 사적인 거. 부모님이 엄마 아빠야 사적인 거를 원하는 걸 해주죠. 그러나 이걸 다 해주는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그러면 자기 사리를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충돌을 일으킨다. 밖에 나가서. 그럼 사회생활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 둘만 키우는 아이들이 부부 중심 사회에서 조부모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 인간관계 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자문 가르치는 겁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할 수 있는 게 뭐 소꿉장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천자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한문 내용은 전부 배우면 교육적이지요. 예, 윤리적인 걸 기본적으로 저절로 배우게 된다. 천자문 수학 배우고 명심보감 배우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다. 인간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팔알이 사람 사는 얘기고 이할이 도 닦는 얘기다. 이할이. 그래서 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진리의 본질에 대한 설명, 태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는 기본, 사람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어느 사회에건 필요한 학문이 육아의 그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도교는 말이죠. 팔알이 도 닦는 얘기고, 팔알이 도 닦는 얘기고, 이할이 세상 얘기라는 거예요. 이할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장자 같은 부분에 보면은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장자에 보면 공자 얘기도 나오고 제자 아내와의 관계 뭐 이런 얘기들을 우화식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대문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설명을 쭉 끌어다가 나가다가 결국 도와 관련된 이 얘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이외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한 2할 정도 있고 도 닦는 얘기가 한 8할 정도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어떠냐? 불교는 전체가 도 닦는 얘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제대로 해서 반야를 증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불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처음부터 모든 걸 얘기할 수 없다. 어린아이에게 처음부터 이 얘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기본은 유교적인 형태의 그건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유교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초반에 19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조선이 유교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처음에 유교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유교 망국론입니다. 유교 때문에 나라 망했다. 유교 때문에 말이죠. 실사구시를 실학을 하지 못하고 그 구름 잡는 소리 무슨 그 성리학 이기론 이런 거 하고 있다가 빨리 근대화 개화하지 못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 빨리 그걸 했기 때문에 저렇게 발전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덕이나 윤리 얘기만 하고 있고 구름 잡는 도학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 망했다. 조선이 망했다. 유교 망국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재 신치와 같은 분도 역사를 조선 상고사 같은 일의 역사에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형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해요. 1900년대 100년 안에 유교에 대한 평가들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하면 갑자기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중국도 그렇고 말이죠. 이렇게 쭉쭉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발전했어요. 싱가포르라든지 이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에 발전하는 거를 보면서 너무나 놀라는 거죠. 서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계의 학자들이 미국의 하버드의 뚜에이밍 같은 사람 대표적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 동아시아의 발전의 원동력이 뭐였느냐? 유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교 자본주의론, 유교 때문에, 이 동양적 가치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다. 왜? 공을 우선시 한다는 거예요. 공을 우선시 한다. 내가 그냥 나 살기 편한 정도 딱 되면 그냥 휴가나 다니고 그냥 한 달 정도 회사 휴가 내가지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 교육을 시키는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그 유교적인 거라는 거예요. 가문을 빛내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똑 떨어진 나가 아니라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우리 가문을 대표하고 이런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태해지지 않는 그런 성품들이 있다. 그래서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이런데 싱가포르 이렇게 쭉 발전하는 나라들 5마리 용이라 그러고 그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발전하는 게 유교 때문 아니었는지 이제 다시 유교를 서서히 이제 또 얘기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공자 비판하고 말이죠.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중국의 그 산동성 곡부에 가면 공자 노나라, 옛날 노나라 거기에 이 비림이라고 있잖아요. 예, 공자 역대로 이 조상들부터 공자부터 쭉 내려온 대대로 내려와서 거기 무덤도 있고 비석도 있고 그러는데 공자 비판하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중국도 청대 말에 말이죠. 그래서 넘어오면서 중화민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비석을 깨고 말이에요. 공자 때문에 나라 망했다 이래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다시 다 복원하는 형태. 막시즘을 열심히 따라가지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마오쩌둥, 모태동 이후로 나와서 문화대혁명하고 이럴 때는 말이죠. 고전 전통, 중국 전통 이런 거 전혀 공부 안 하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바뀌어서 중국이 갑자기 공자를 띄우기 시작하고 불교 사찰을 정비를 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중화주의가 새롭게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형태가 왔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금 이 윤리니 도덕이니 공적인 것에 대한 다시 또 한 번의 그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어중문학과 들어갔을 때만 해도 철학과라든지 중문학 이런 거 다니면은 철학과 다닌다 그러면 사주팔자 물어보고, 그죠? 중문과 다닌다 그러면 짱깨이 그랬어요. 짜장면부터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그 영어 다음으로 학원이 많은 게 중국 학원이에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G2가 돼서 미국하고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만큼의 발전했어요. 일본보다 이제 더 치고 나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국이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도 문신을 한문을 새기고 이래요.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대. 그래서 다시금 그런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영어를 잘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면에 그 이면에 한문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동아시아 3국이 쓰고 있는 이런 언어 문자에 이 한문 문화권에 있는 것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고 새롭게 이게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지금 고전 번역원이라고 옛날에 민추라 그랬죠. 민족문화 추진위원 이 육아 사서 가르치고 삼경 가르치고 했는 그것이 국가에서 관할하게 돼서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한문을 배우기 위해서 옛날에 서당이나 향교 같은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좋은 대학에 동양학 전공하는 친구들이 거의 고전 번역원 코스 과정을 다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사서를 거의 다 번역해서 알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돼서 시험 쳐서 들어온답니다. 아주 잘한다는 거죠.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동양학 하는 친구들은 한문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 친구들은 영어도 잘하고 한문도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이 동서 문명을 같이
보고 서양 언어의 세계, 서양 그 사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동양적인 것도 그렇게 해서 중국어도 하고 한문도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그런 형태가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니 협업이니 융합이니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동서고금을 아주 아울러 가지고 말이죠. 그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상, 동양과 서양, 옛것과 현대 것을 다 아울러서 회통해서 보는 그런 사상적인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각계각처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타너 스님이 어떻게 됐어요? 융합세상이에요. 지금 이미 3교 회통사상이다. 벌써 70년대에 타너 스님이 주장했던 거는 이 세상은 화엄의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 화엄은 무에다. 장애가 없다.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지 않는 무에다. 그 다음에 회통이다. 그때 당시에 불교계에서도 불교가 최고다. 불교가 최고다. 유교 경전 그런 거 왜 보느냐. 이랬던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주역 선해인데 말이죠. 주역에 대해 가지고 타너 스님이 이렇게 주석을 달고 번역을 하면 스님들이 막 비판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뭘 불교의 우리 스님들이 말이죠. 왜 유교책을 번역을 하고 있고 노장을 왜 하는 말이에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얘기를 했던가. 얼마나 심하게 얘기했던가. 타너 스님이 지금 오늘 주역 선해 서문 아닙니까? 그죠? 이게 주역 선해라고 하는 것이 선으로 해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선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뭔 말이냐면 유교의 본래 주역을 원문을 해석을 번역을 하는 걸 하시지 않고 선으로 해석해 놓은 책을 번역하셨다는 거예요. 주역 선에는 누가 하셨냐면 우익지욱이라고 하는 당나라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었어요. 우익지욱 선사라고. 명날 4대가 명대에 4분의 그 대가가 있었는데 우익지욱 선사의 주역선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를 번역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97년도에 그 중문과 대학원을 다니다가 다 수료를 하고 출가를 해가지고 동국대 또 다니고 선원에 다니고 정진하다가 2012년도에 다시 석사 논문을 썼어요. 중문과 석사 논문을 쓰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미 그게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중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만 보는 마음은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중국학이라고 하는 시놀로지라고 하는 중국학의 세계 속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근데 늘 저의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에 퇴계나 율곡 같은 분들이 사상의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 중국 거를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다산도 좋고 말이죠. 한 분 한 분이 정말 뛰어난데 중국의 방대한 그 사고전서에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인해전술 앞에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퇴계나 율곡이 대단한데 그 밑에 많은 학자들의 그 포진되어 있는 숫자가 중국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거죠. 우리나라는. 중국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차이나가 어디서 났어요? 진에서 왔죠. 친입니다. 친. 이게 진을 말이죠. 병음으로 친이라고 써요. 그래서 여기서 친에다가 A를 붙여서 차이나가 됩니다. 우리가 코리아라고 할 때 이게 뭡니까? 원래 꼬레죠. 그죠? 네, 이 고려입니다. 고려. 라틴어에서 원래 K가 없잖아요. C에다가 이렇게 붙인 게 K가 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꼬레라 그랬는데 여기에 고려입니다. 고려. 그렇죠? 고려는 결국 고고려까지 이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코리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다 붙인 게 그러니까 중국 나라라고 하는 거는 최초의 통일 왕조가 진시황이 진이기 때문에
진을 상징하는 거로 차이나를 했는데 작자왈 성이라 그랬습니다. 작하는 사람이 성인이라, 문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인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 전부 모방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것들이 사상이 하나 나오면 중국 전체에 막 그걸 실험해보는 시험장인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험장이 아니라 점수를 뽑아가지고 실현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 주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주례라고 하는 것이 13경에 들어있는데 얘기, 뭐 주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생활해서 사회에 적용해서 살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주나라 때 얘가 그를 했다라고. 조선은 주례에 의해 가지고 살았던 나라라.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걸 주례에 맞춰가지고 살았어요. 그걸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근본주의죠. 우리 굉장히 기독교가 들어와도 아주 근본주의예요. 불교가 들어와도 아주 골수 불교고 정말 깨닫는 불교고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중국 같은 게 제가 이 중문학을 다니면서 내 현실을 봤을 때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나을 게 없단 말이죠. 그 인구 많고 사람이 많은 건데 사람이 많은 건 경쟁력인데 우리는 뭔가 정신의 최고점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있는데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잘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에 올림픽에 골프가 들어간답니다. 무조건 우리 한국 여성은 금메달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세계 랭킹 15위 안에 7명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골프 대회를 전 세계 골프 대회를 해도 10등 안에 한국 여성이 5명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궁하고 비슷해졌어요. 올림픽에 2명이 나갈 수 있대요. 근데 세계 랭킹 15위 안에 인원이 많으면 4명까지 나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골프 대회에 나가는 것보다 한국 국가대표 되기가 더 어려운 것이에요. 양궁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1등 하면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양궁에서 이 한국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중국인가요? 어디입니까? 네. 사실은 갑자기 다보스로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치고 올라와서 막 한국을 한 번씩 이기기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한국인이 코치하는 나라예요. 맞죠? 예. 한국인이 코치하는 나라는 갑자기 우리하고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이 그 정도, 양궁은 그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골프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엄청난 정신의 집중력이 있어요. 산매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양궁 같은 거, 골프 같은 거는 그 인구 많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의 집중력이 엄청나게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남녀 평등이 이렇게 실현이 되면서 이제 남자들은 전부 이제 셰프들이 이제 TV 전부 요리사야. 남자는 다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전부 먹는 거 얘기밖에 없어요. 전부 남자들이 와서. 옛날에 요리 프로그램 여자분들이 와서 하더만. 요리 연구가들이. 전부 남자입니다, 요즘. 전부 남자들이 요리하고 있고, 여자들 밖에 나가고 골프 쳐가지고 1등하고 이러고 있어요. 멋진 세월이 왔습니다. 이제 진짜 한번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지. 타노스님 그랬잖아요. 여성이 국무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는 시절이 온다. 그렇게 될 때, 이 지구의 역사가 한번 바뀌게 된다. 그때 이제 통일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한번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사님들, 세월이 지나면 다시 그 세월이 올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적응하셔야 돼요. 다시는 그 세월이 안 와요. 이거 타노스님 말씀이다. 정양의 세월이 온대요. 그렇게 여성분들이 봐주던 세월은 없답니다, 이제. 고시도 여자애들이 더 잘합니다, 요즘.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데 한국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뭔가 정신 능력에 문화 심리 구조에 엄청난 뭔가가 있다고 저는 봤는데 중국학을 하면서 그걸 찾지를 못하겠어요. 예, 찾지를 못해요. 근데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았습니다. 불교구나. 불교였구나. 여러분, 원효의 책을 말이죠. 한국인은 필수 3학점으로 한국 불교를 배워본 사람이 있습니까?
대학 다닐 때? 여러분, 원효 하지만 요속공주 얘기밖에 모르고 설총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원효의 사상이 뭡니까? 원효 사상이 뭔지 몰라요. 원효의 글 하나, 대승기실론 하나 읽지 않고 열반경 종요 하나 읽지 않잖아요. 그걸 몰라요. 의상대사 그러면 의상대사 불교인만 법성계 알지 누가 법성계를 외웁니까? 그렇죠? 서양인 칸트 해겔이 어떻고 막 다 서양 걸 다 배우고 뭐 엄청나게 하면서 한국은 한국인 거를 몰라요. 예, 한국 불교사 수업을 들으면서 원효 전설을 봤습니다. 원효의 책을. 고영석 교수님 그 수업에서 원효 책을, 원효 저수를 쭉 봤습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다. 1300년 전에 한국 지성의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그 정도면 서양 철학사의 모든 서양 철학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서양 철학은 이원론에서 아직까지 헤매고 있다. 신과 인간을 하나로 회통하는 걸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원효는 벌써 대승기실론으로 이 모든 이문, 생명물과 진여문을 일심으로 회통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회통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분별심이 생기고 이분으로 나눠가지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번뇌망상에 빠져있을 때는 일심 사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럼 일심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수련을 해야 되구나. 정신 수련을 해야 되구나. 그렇구나. 한국이 전 세계에서 뭔가 잘하는 것들은 전부 마음 수련을 바탕으로 한 걸 잘하는구나. 한국인은 정신 수련하는 나라고 일심 공부하는 나라고 한국인의 장점은 여기 있었구나. 그걸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학을 하지 않고 한국학을 할 수 있겠다. 한국에 한국 불교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불교를 전공으로 잡은 겁니다. 한국 불교를. 중국 불교를 하지 않고 한국 불교를. 한국 불교의 힘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유학 같지만 밑에 베이스에는 불교가 깔려있고 지금까지도 그게 미치고 있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속에 뭔 일이 있을 때 마지막에 결국에는 뭘로 돌아옵니까? 내가 수양이 안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남을 탓하고 뭐 하다가 마지막 나이 먹고 깨달은 게 내가 수양이 부족했고 그때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었다. 내가 그걸 몰랐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불교거든요. 예, 신을 탓하거나 운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내 용심, 마음 하나 잘못 써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그냥 그 마음을 내려놓을 걸. 다 이렇게 돼. 한국인들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한국의 힘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 불교를 찾고 해서 하다 원효 의상도 좋고 보조도 좋고 서산대사도 좋고 다 좋은데 자, 그럼 한국 불교를 얘기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겠는가? 서양에는 말이죠. 서양에는 달라이라마라든지 티베트 불교에 베트남의 틱나칸 스님이라든지 현재 살아있는 분들이 그 나라의 불교를 대표하고 전 세계 불교를 리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1000년 전의 분들 얘기만 하고 있어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누군가 있어야 된대. 현대에서. 전 세계적인 언서를 발화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분의 사상이면 세계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 분이 누가 있겠느냐? 타너 스님이 모르는 겁니다. 타너라는 분이 있구나. 타너라는 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이치 전체를 불교로 꿰뚫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치 전체가 하나로 꿰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여기에 지금 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데 왜 지금 주역 선해를 얘기하고 노자장자 번역 서문을 왜 보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힘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유교에서 대표적인 책을 주역으로 꼽고 불교에서 최고의 책을 화엄경으로 꼽고 도교에서 최고의 책을 그냥 노자장자 두 권 다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도교에는 도장경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또 도교 경전들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이 삼교의 대표적인 책으로 봅니다. 화엄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년 번역하시고 교정 6번 보셔가지고 책 내실 때까지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화엄경 번역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타너 스님이 이 지금 주역 서문, 여러분 지금 우리 책 제가 나눠드린 타너 사상 특강 맨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냥 뒷표지 보세요. 뒷표지.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응화 3009년 임술지 춘해, 그죠? 탄원은 서우 추성봉화 장경가 한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 글씨가 뭐냐 하면은 주역선의 서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일부러 뽑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책에 지금 오늘 하실 책 내용에 여러분 100쪽 맨 끝에 한번 보십시오. 100쪽. 우리 주역선의 서문의 100쪽의 맨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응화 3009년 임술지춘 탄원은 추성봉화에서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책 맨 끝에 되어 있는 게 주역선의 그 서문 마지막 탄원 스님 친필을 제가 뒤에 모셔놨다. 왜 그러냐? 이 주역선의 서문이라고 하는 건 탄원 스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여러분 그게 임술지춘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1982년이에요. 임술지춘에 그랬잖아요. 1982년 봄입니다. 그러면 1982년 봄이면 어떻게 되냐면 탄원 스님이 1983년에 돌아가셔요. 탄원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책 낸 게 주역선해입니다. 마지막 책이 마지막 책. 그리고 노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죠? 노자 도덕경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교정을 보고 계셨어요. 일주일 전까지 교정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1983년에 탄원 스님이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책이 나왔습니다. 이 유불선 삼교 활동사상에서 수십 년 동안 불교 경전 다 번역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 마지막에 주역을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 내셨고 돌아가시던 해에 노자를 다 번역하시고 교정을 봐놓으시고 난 다음에 책은 출판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9제가 지나고 책이 나왔습니다. 노자 도덕경이. 그럼 장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장자는 탄원 스님이 출가할 때 이미 장자가 스님의 관건이었습니다. 장자에 막혔어요. 유교 경제를 다 보고 장자를 보셨는데 장자에 막혔어요. 재물론 같은 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남 스님하고 편지 주고 받으시다가 3년간 편지 주고 받으시다가 출가하셨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가해서 3년 동안 묵언기도 하시고 선정을 닦으신 다음에 장자를 다시 보니까 환하게 뚫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탄원 스님 말씀이 유교는 어려서부터 가학으로 광산김씨 양반 집안에 이 집에서 배우셨고 그 다음에 토정 이지암 집에 이 처가하고 그 다음에 면암 최익현 선생의 제자인 이국정 선생한테 배워가지고 유교는 정통 유교를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는 경허 스님의 제자인 하남 스님 밑에 와가지고 이 7년 동안 불교 경전을 다 보셨다. 강사를 하면서 중강을 하면서 강사를 다 보셨다. 그 다음 선수행도 3년 무건수행 하셨다. 이것도 계보가 있는 정통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유교 공부하시고 나서 출가해가지고 불교 수행하면서 도교에 관련된 것들은 터졌다 그냥 자득했다 이래요. 도교는 스승이 따로 없고 도교에 막혀 있다가 유교 공부 다 끝내고 이 도교에 막혀서 불교 고승인 하남스님한테 출가를 했는데 하남스님 시키는 대로 공부를 쭉 했더니 장자는 노장은 저절로 뚫렸다. 자득했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 20대에 장자 때문에 막혔거든요. 20대 나이 20대에 장자를 주석을 막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장자 주석을 하시고 계시. 자, 다음에 장자 할 때 제가 20대 때 탄원 스님 장자 하셨던 그 책, 제가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을. 그래서 장자 주석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1950년대 뭐 이럴 때에 무슨 책이 잘 있습니까? 중국의 주석을 다 보고 싶은데 그걸 다 보지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장자 주석 100가
적어도 100명의 주석은 내가 다 보고 주석을 달리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주석을 만들어 가지고 책을 일단 써놓으셨는데 100명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책을 안 내셨답니다. 책을 안 내신 거예요. 장자는. 노자는 돌아가시기 7일 전까지 교정을 보셨고, 그러나 장자는 20대 때 해놓은 주석이 60명의 주석을 참조를 해서 타노스님이 주석 따라놓은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게 타노스님 장자 주석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중에 발굴이 됐거든요. 20대 때 이 원고지에 써놓은 원고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오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장자는. 그러니까 타노스님의 뭔가 미완성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더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주석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 장자가 대단합니다. 타노스님 장자가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장자 강의로. 그래서 고려대학에도 하시고 뭐 함석헌 선생, 양주동 선생, 뭐 그때 당시에 유명한 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타노스님 장자 책 없이 강의하시는 거 보고 아주 그냥 탐복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장자 강의인데 20대 때 벌써 주석을 다 달아놓고 백가의 책을 아직 못 보셨다 이래가지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 이 책들이 결국 지금 다 우리가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화엄경 다 하시고 나서 말이죠. 이제 이 불교 교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유교 도교 경전들 이 책을 낼 때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으면 주역도 그냥 정의천 주석만 돼 있는 책을 안 내셨던 겁니다. 나는 내가 주역 내는 거는 우익지육선사라고 명나라 때 선 스님인데 주역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해놨는가 내가 했지. 나는 유교만 한 게 아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주역 선회를 하셨어요. 그러는데 우익지육 지난번에 얘기했죠. 건깨의 6가지 양요를 그 6마리 용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음에 뭐 잠용, 무용, 혈용, 재전 이래가지고 비용, 재천, 용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성공을 하느냐 그걸 설명하는 유교책을 이 우익지육 선생은 스님 선사는 육바라밀에 맞춰서 해석하신다 그러세요. 보시지기의 인용 이렇게 설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우익지육 선사인데 그런 식의 아주 특별한 해석들이 있어요. 천태로도 해석하고 화음으로도 해석하고 선으로도 해석하고 이게 이제 그 우익지육 선사의 책입니다. 이게 주역 선회입니다. 이 책이.